자, 세월호법 민생표로 이거 내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에 한번 질문했는데 우리 정훈 교수님 어디에 먼저 방점을 좀 찍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금 정치권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원인 모르세요, 근데? 원인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있었고 정부 조사위원회가 다 있었는데 대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8개월 동안 조사위원회 조사를 해서 1117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2415명에 대한 앙케이트도 했고 해서 위원회가 19번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제도의 문제점 또 이 감독 그 청의 문제점 또 이 동경전례 이런 것들 다 밝혀내고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낸다 이렇게 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같은 경우에 그 사고가 나와서 한 1년 뒤에 그 국회 내에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상조사죠, 그야말로.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1200명을 조사를 하고 25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네. 검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FBI와 CIA 등 정보당국의 잘못이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근데 두 나라 어느 쪽도 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거든요. 수사권만 있어도 이렇게 다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애초에 수사권 기소권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족들이 볼 때 국회에 가서 보니까 국정감사한다 그래서 오라리고 오지도 않고 자료 내니까 자료 내놓지도 않고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수단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 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사권 기소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가하다 이런 얘기시고. 그러니까 수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 질문은 세월호법하고 민생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치. 세월호법과 민생법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별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민생이 세월호법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형국에 대해서 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월호 법은 이해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과 야당이 아닙니다. 유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또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민생,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건 그냥 쭉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같이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성 교수님은요? 지난 21일 날 돌직구쇼여서요. 그 유가족 대변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유가족 대변인 2명이 있습니다. 남자분이시던데. 아니 그 어떤 유가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인 유가족 있고 단원고 네, 유가족. 단원고 유가족인데. 네.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야당하고 뭘 하겠다는 생각 없다. 여당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상규명일 뿐이지 새 경제법안 이런 것을 발목을 잡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 차라리 둘로 따로 가달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조경태 최고위원도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발목을 잡고 경제법안이 세월호 법과 꼭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야당의 주장일 뿐이지 제가 들은 대변인의 요구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국민들도 그게 아니고. 네, 김성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도 뭐 그거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가야 된다고 보죠. 네, 당연히 따로 가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야당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네요. 야당이 잘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네. 지지도가 22%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표시가 다 납니다. 새누리당은 45%인데 그럼 새누리당이 잘하고만 있느냐?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그와 같은 것을 견제를 하고 뭔가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야당이 야당이냐라는 조롱처럼 새누리 제2당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예, 야당력이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오늘 우연히 여성 대 남성이 대결이 됐어요. 이쪽이 야측. 이쪽이 좀 야쪽을 좀 보고 이제 그런 거겠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죠.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과 기존의 민생 법안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른바 그 정치권에서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당도
왜 이 법을 굳이 분리해서 이른바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이 발표된 그 내용들 아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 안에는 구제가 들어가지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상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재난과 위기들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업을 하면서 불의에 닥치는 어떤 사고와 이런 어떤 위기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선례들을 우리가 잘 갖춰서 국가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민생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당연하죠. 것이죠. 한 부분이죠. 예. 이거를 굳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논리고 의회 안에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쟁점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를 뿐입니다. 야당의 쟁점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이고요. 여당은 이른바 민생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신들의 쟁점 법안으로 삼은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서로 간의 타협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여당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이면 왜 야당과 사전에 정책 협의를 해서 일정한 어떤 협의를 해놓고 다루어야지 이걸 왜 한 무대기로 다 같이 가져갔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여야 다 이 정치적 논리로 이 법을 분리시켜내고 있다. 이거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고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부동산 DTA 뭐 이런 법들이 어떻게 세월호법하고 또 어떻게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세월호법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는 정의를 부동산만 민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생업의 등등 현장에서 민생이 일어날 수 있는 많죠. 여러 가지 위기적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월호의 어떤 경제 관련 희생자가 법안이라고 될수 합시다. 있는, 민생 그렇죠. 법안을. 예. 그러니까 경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또 국가의 위기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민생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당은 경제와 이 부분만 민생 법안이고 나머지 이런 재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법은 민생이 아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안은 이 법안대로 연계해서 정책 갈수 조정해가지고 있는 가고, 거라는 거예요. 예, 세월호 특별법이 안 여당에게 되면 물어보고 민생 싶은 법안이 안 것은 된다라는 뭐냐면 야당의 부동산 주장에 대해서 활성화법도 묻는 중요한 겁니다. 만큼 네. 세월호 특별법도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니, 근데 제가 여야 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그렇죠? 이견이 네. 있는 부분은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여야 제 간에 말씀이 그 아무리 말씀이에요. 이견도 예. 없는 것도 딱 붙들고 이거 통과시키면 그냥 세월호법이 안 이러면 안 되면 되죠. 민생법은 이건 통과 없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하지만 야당에서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같이 묶으려듯이 여당에서도 이거를 나누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 봅니다. 둘다 왜냐하면 똑같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했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문제는 배가 가라앉았고 어린아이들이 수장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묵인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는요. 네, 말씀하세요. 세월호는요, 우리가 이번에 얻었던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또 닥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행정적 조치라든지 또는 어떤 조사와 관련되는 어떤 철저한 엄밀한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또 다음에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저도 네, 한마디 그건 할게요. 오르신 말씀이에요. 요즘은 방송에서 참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네.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게 큰 함정이 있어요.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야 뭐 또 3자회담까지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법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월호 특별법도 민생 법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워낙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떼놓고 경제 관련 법안을 가벼운 데는 것들. 네, 가벼운 것들. 이거 급합니다. 이게 왜 급하냐면요. 지금 박근혜 정부 2년 차인데 제가 생각해 올해 거의 허송세월 한 느낌이 있고 하반기 거의 다 지나가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 때 한번 삐끗해가지고 막 힘들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정부도 일할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여야가 협의 안 됐다고 하는데 소위라든가 상임위에서 대부분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민생 관련 19개 법안. 네, 거의 다 됐죠. 예. 그렇다면 이거 빨리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중진국에서 지금 10여 년째 머물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가 점프업에 가서 선진국 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
학생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빨리 좀 이거 저 해결해가지고 가야 되고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머리 맞대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죠. 경제 법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볼 때 이게 경제랑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완전히 떨어지진 않죠. 예. 네, 5월 19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4월 16일 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개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 관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부정부패도 굉장히 많고요. 2012년에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다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부정부패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법안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지 전혀 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다 인정했어요. 좀 맞물려 그리고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 하나로 그렇게 부동산이 확 뒤집어질 거면 이명박 대통령 때 열 몇 개를 했습니다. 꼭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예를 든 게 그 중에 하나죠. 네. 노력을 해야겠죠. 하나씩 풀어가야겠죠. 하지만 세월호도 경제 자체에, 민생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데, 네.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바꿔나가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비유를 좀 쉽게 할까요? 야당이 네. 왜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그렇죠. 이용하는가. 묶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국회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존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당이 과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이른바 불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른바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이미 정치권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그러니까 세월호법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전술적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거를 분리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경제 관련되는 법률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사후의 특별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당과 청와대가 의지적으로 대응할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모든 실제로는 법안을 볼 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민생 어쨌든 법안은 그러니까 야당은 아니요, 국민의 야당 아닙니까? 여당도 국민의 여당이죠. 당연히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죠. 예. 어찌됐건 원내에서는 협의 절차를 거쳐서 예. 통과되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예. 위해서 여와 야가 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근데 야당만 세월호 특별법에 관심이 있고 여당은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옳지 않다. 아니 그 여야가 다 아니라 똑같이 의제의 문제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숙제를 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시험 학교 다닐 때 풀 때 아니, 어려운 그러면 문제 나오면 쉬운 거 예를 풉니까? 들어서- 아니면 아니요. 어려운 거 그러면 계속 낑낑대고 여당이 있습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을 바라본다 그러면 왜 상황이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든 좀- 문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학 시험 볼 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좀 건너뛰고 쉬운 것부터 막 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지 않아요? 시간 근데 쫓기니까. 문제를요, 제대로 풀고 있느냐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밀어붙여주는 게 야당의 역할인지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거든요.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콘크리트 지지율, 이 모든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고 있죠. 아니요, 네.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청와대를 왜 찾아가겠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의 억울함과 진상규명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도와주세요, 방법을 네. 찾아가는 건데 이게 자꾸 정쟁으로 가면서 7시간이라는 둥 모레는 둥 누가 나와야 되는 둥 모든 화살이 지금 청와대로 쏠리고 있는 거죠. 막아주셔야죠. 그리고 누가 진짜 막아야 됩니까? 국민이 맞던 여야가 맞던 합의를 해서 막아야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월호가 왜 일어났는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 개조에 차근차근 단계를 만들어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아까 정 변호사님이 보여준 백서가 그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잘 분석을 해서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여야가 같이 합쳐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본체는 사라지고 갑자기 청와대, 그다음에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나가면 그러면 예, 지금 막 추상적으로 얘기가 도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핵심이 수사권 기소권이거든요. 그렇죠. 딱 이제 네. 우리가 진짜 짧게 쫙 보면은 네.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가 아니라 지금 유가족 아니죠. 기소권 수사권에 지금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월호법이요. 수사권 문제나 조사권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특검의 일정한 부분에서 특검의 어떤 그 유가족들의 추천에 관해서 좀 더 여당이 관대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이 기소권 수사권 문제가 다시 등장하지 유가족 않았을 동의를 받기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요. 여당이 추천목 2명까지도 여당이 오케이는 아니죠. 그건 어쨌든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추천 인사가 그렇지 여당에서 않습니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거부를 해도 여당의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당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의 불신이 보여지는 대목인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예 그냥 온전히 열어놓고 유가족들의 일정한 어떤 추천 부분들을 좀 강조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여당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뭐 검찰, 경찰에 동원이 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대단한 무슨 비밀을 발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검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수사라는 건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는 밝힐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이 되면 참 좋은 그 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그 재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처벌할 수는 있어요. 재발 방지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핵심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들고 나오니까 결국은 처벌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당 입장에서 저걸 뭐 우리를 다 특히 뭐 보면 일부 유가족들은 뭐 정부와 여당이 적군이다. 뭐 처벌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여당도 바보가 아니라 거기에 응할 리도 없잖아요.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이 수사가 아니고 진상 규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행정적, 사회적, 공학적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을 학문을 동원해서 그걸 밝혀내야 되는 그게 목표인데 지금은 계속 뭐 특검을 뭐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 되냐 그럼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이 되면 자. 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자, 돼요.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이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아까 박종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옹고집을 부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만 달라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는데 과연 이런 특검 구조가 정당하고 올바른가 또는 제대로 실효성을 갖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 추천분을 유가족분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당 쪽에서 나가서 뭐 얼마 전에 이완구 대표도 만났지만 그런 어떤 유가족들의 불신들을 계속해서 불식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하고 한편 먹은 것 같고 여당은 적대화된 것 같고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불신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제대로 할 테니 진상조사 그렇죠. 제대로 할 테니 동의해달라. 이런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당이 거죠. 유족들이 볼 때 적이다 또는 정부가 적이다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현진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정 교수님 다른 거 다 그 아까 뭐 특검 추천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소권, 수사권 정식으로 이제 제 두 번째 재협상 이후에 그 대변인에서 유가족 회의를 해서 정식으로 밝힌 게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달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예. 돌아가 버린 자, 거죠. 네, 다시 예. 돌아갔어요. 어찌됐든. 자, 그럼 수사권, 기소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 교수님은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조사권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그 네, 알겠습니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네. 필요하다. 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네. 예.